여러분, 음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좀 어둡고 수동적이고 멈춰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만약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던 음이라는 개념 속에 숨겨진 진짜 힘, 그 생성의 비밀을 동양의 지혜와 서양 철학의 흥미로운 만남을 통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맞아요. 보통은 수동적이거나 어둡거나 심지어는 좀 나약하다는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마치 모든 활동이 딱 멈춰버린 그런 정적인 상태처럼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정관념에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던 그 이미지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음이 사실은 다음 단계를 위한 능동적인 축적의 시간이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며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에너지라는 것을 말이죠. 자, 이 새로운 관점의 첫 번째 열쇠는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음을 단순히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이 가진 근본적인 성장의 리듬으로 봤어요. 베르그송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핵심 개념인 생의 약동, 그러니까 엘랑비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의 에너지, 생명력 그 자체를 말해요. 베르그송은 바로 이 음의 시기를 생의 약동이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대신 안으로 향하면서 힘을 모으는 단계라고 봤습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요.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에 흙 속에서 조용히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에게 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에 있을 폭발적인 양적인 발산을 위해서 에너지를 꾹꾹 눌러 담는 아주 역동적인 준비 과정인 셈이죠. 자, 베르그송이 음을 성장의 리듬으로 봤다면 프리드리히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투쟁과 힘의 차원을 발견해내죠. 이건 단순한 준비?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니체 철학의 핵심은 힘의 의지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극복하고 더 강해지려는 우리 안의 근본적인 욕구요. 니체는 음을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선택으로 재해석합니다. 힘의 의지가 안으로 방향을 틀어서 남몰래 힘을 기르고 판을 뒤집을 때를 준비하는 그런 조용한 투쟁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음의 시기라는 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다가올 전투에 필요한 무기를 벼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강자, 즉 초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니체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용하고 힘든 준비의 기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는 것, 자신의 운명 전체를 사랑하는 운명의야말로 힘의 궁극적인 증표라고요. 이게 바로 진정 강한 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성장의 리듬, 그리고 내면의 투쟁을 거쳐서 우리는 마침내 음이 가진 가장 심오한 비밀에 도달합니다. 질 들레지가 보여주는 창조 그 자체의 흐름 말입니다. 들레지의 핵심 아이디어 중에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뭐든지 될 수 있는 그런 텅 빈 캔버스 같은 순수한 잠재력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레지에게 음은 바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땅 속에서 제멋대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 즉 리좀처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롭고 또 예상치 못한 연결들이 은밀하게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 창조의 과정은 딱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기존의 낡은 틀을 허무는 탄령토화, 그리고 나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연결들이 마구 생겨나는 리좀적 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롭고 더 복잡한 현실이 딱 하고 나타나는 재형토화의 단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음은 단순히 뭔가를 준비하거나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움과 창조 그 자체가 태어나는 근원, 그 원형이라는 사실을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강력한 관점을 하나로 엮어서 의미라는 개념의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의미라는 게 그냥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는 거. 베르그송의 조용한 준비에서 시작해서 니체의 숨겨진 투쟁을 거치고 마침내 들레즈의 무한한 생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관점을 관통하는 건 바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받아들임, 축적, 그리고 정화의 내면적인 작업 속에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니체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운명애로 긍정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요한 투쟁의 시간이 바로 우리를 초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뜨거운 대장간과도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고요한 밤과 같은 시기에도 생명의 맥박, 즉 생의 약동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 언제나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들레즈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어떤 정지 상태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생성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요. 창조는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음의 시기를 지나고 있나요? 성장을 위한 조용한 준비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쟁의 시간인가요? 혹은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창조적 흐름의 시간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당신의 다음 단계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